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야간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받은 것 중에 가장 유쾌한 게 회원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전륜 멘토님 강의는 굉장히 들떠 있다고. 거의 대부분의 방송이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저는 세상에서 주식시장, 주식 연구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 주식이 제일 재밌어요. 진짜 주식이 제일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기 게임기. 원래는 농구였었는데 지금 농구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기 농구에 일요일 농구에 찾아봐도 한 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냥 걷기만 하고 있죠. 주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회원님들하고 하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주식이 좋으니까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번에 종가 일기를 제가 다뤘는데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투지가 열정이 막 끌어오르고 있다는 거죠. 조회수도 1강부터 다 처음부터 보신 거 맞죠? 중간에 멈췄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종가법을 읽어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성심성의껏 단답형으로 그렇게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답변해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카톡 상담 신청하신 분들 여기 많죠? 저는 굉장히 성심성의껏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해드립니다. 일단 그런데 질문을 하시기 전에 검색을 먼저 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효과가 오늘 게시판에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전륜 따라하기. 전륜 따라하기.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극한다. 뭔가 할 수 있게끔 끌어간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감동입니다. 그 결과가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농사매매 모아가기님께서 100만원으로 시작하는 종가법 해서 1일째라고 글을 남기셨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저는 또 마음이 좀 약합니다. 마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당근도 주고 그리고 채찍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채찍질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당근만 계속 주는 사람이 있고 계속 때려 계속 채찍질만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죽도록. 그것보다는 낫죠.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남겼을 때 제 반응이 약간 밋밋하다 하면은 이거 좀 안 좋은 거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나선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사매매 모아가기님께서 100만원으로 이제 종가법을 연습을 하겠다.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저는 단주거래로 해서 연습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1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연습을 해본다거나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회원님들 중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한국 프렌지 따라서 시작을 해봅니다. 돈 들어온 종목에서 1일차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단일 제도에서 매매를 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시간 외에서 이제 매수세 유입되는 거 보고 당연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붙을 겁니다. 제 생각에 만약 이 시간대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나요? 저는 최다 클릭수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가 한도 소진율은 지금 현재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이슈가 5시 이후에 뉴스가 터진 게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소폭이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팁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종가 매수, 시간의 종가 매수의 팁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그런 이제 데이터들 접목해서 이 시간에 매수를 하면은 내일 큰 문제가 없다면 소폭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더 있는 거. 만약 아니야.
그럼 종가법으로 룰로 변경해서 이어가 버리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한국 프렌즈는 개인적인 연구 결과로 종가 매수, 그 다음날 매도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자, 인트론 바이오도 이렇게 이제 수익을 실현하셔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하셨다. 글을 올리셨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한번 볼까요? 인트론 바이오. 여러분들이 종가법을 진행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종가법 자체가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죠. 차트에서 보이는 고점과 그리고 저점, 역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 거래량을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죠? 이 자리가 역사적인 부분이 된다. 자, 다시 요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할게요.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정확하게 안 그릴게요. 그리고 평가 저항으로 보이는 부분, 지지와 저항.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선들이 굉장히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선을 그려야 되겠죠. 다시 돌파 라인, 그 다음 적정가 라인.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러분들 눈에 지지와 저항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이면 1번, 전혀 안 보인다 2번. 자, 보이면 1번, 전혀 안 보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네, 그래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차트를 보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애매한데?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차트가 애매한 만큼 우리들의 계좌, 예수금이 애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선명하게 보이는 애들로 해줘야 됩니다. 박스권이 잘 나온 애들은 순위선들도 되게 잘 나와요. 자, 진폭선 이후에, 박스권 5선 이후에 진폭선까지 그려보면은 얘는 상당히 선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선명하게. 그랬을 때 바닥에서 올라온 애가 진폭값에 맞았다. 하락한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강화식이 나오죠. 박스권 안에서 진폭이나 순위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한 방에 뚫지 못하면 밑에 순위선이라든가 진폭선까지 닿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3번, 4번, 아니면 5번, 6번 그 안에는 나올 것이다. 이 정도 폭에서 10번 이상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몇 번째까지는 눌림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요거는 차트상 몇 번 눌리면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저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인트론 바이오 차트는 괜찮죠? 어느 정도 눌림 진행 후에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만약 공략을 하셨으니까 만약 이제 원매수 자기 타점을 잡지 않고 FOM대로 했으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갔겠죠. 그리고 글이 하나 댓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어요. 종가일기 11장 해서 제가 1차 매수에서 반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자, 밑에 댓글 끝에 오늘 이 종가일기 11장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뻤던 회원님 전화가 그거였어요. 가장 현실적이다. 가장 현실적이다. 이제 뭐 주식 재테크라든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전부 다 이미 막 엄청나게 벌어서 부자들이 자기 과거 경험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솔깃솔깃한 얘기하면서 뭐 당장 지금 뭐 연봉 1억 만들 수 있어요. 뭐 어디 건물 하나 사실 수 있어요. 재테크 시작하세요. 뭐 어떻게 시작하는지 가르쳐주는 방법도 없고 중간 과정도 없고 그냥 시작과 결과밖에 없는데 이거는 뭔가 현실적이다. 뭔가 현실적이다.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종가일기에 그 상담받은 내용을 적어놨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1,000만 원 가지고 뭐 당연히 1,0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 방법을 모르니까 한 절반 하려다가 그래도 초보인데 한 3분의 1만 하자. 300만 원 가지고 이거 상담 받은 다음에 이걸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한 10명? 10분 정도 상담, 그 정도 그냥 온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온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예,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현실적인 투자.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금액. 그렇죠. 300만 원. 상장 폐지되면 300만 원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예, 또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간단한 기본 룰만 지켜도 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마블 히어로님께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질문을 하셨어요. 멘토님, 박스권 안 1번 위치와 2번 위치에 대해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못 봤으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 위치가 박스권 안의 또 다른 작은 박스권을 말씀하신 건지요. 박스권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스권이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박스권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1번과 2번 위치 그리고 박스, 눌림이 긴 지역 이렇게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화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눌림이 긴 지역은 박스권에서도 상단에 있어요. 여기서는 심리적으로 저항이 작용이 되죠. 천장권이니까. 천장권에 있으니까 조금만 잘못 밀리면 밑바닥까지 쭉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기준봉이 나오면은 이거는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형 기준봉이구나. 이거는 팔기 시작하면 길게 팔았다가 나중에나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슈가 강하면 오늘 봤죠, 여러분들? 네, 오늘 동물성 질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슈로 차트는 아무 모양새도 없는데 그 상한가 30% 룰인데 지금 상한가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법규가 바뀐 다음에 아마 최초일걸요. 이 정도 상한가와 상승률은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우리나라의 첫 사례.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긴 지역 요쪽에서 만약에 걔네들도 종가법이 나온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갭도 마찬가지. 갭도 안 하는 겁니다. 밑에 눌림이 긴 지역. 저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박스권을 완전히 올라타야 되는데 박스권을 올라탈까 말까 기준이 안 서요, 여러분들. 그러면 밑바닥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위에서는 너무 높으니까 저항, 혹시나 이곳을 고점을 뚫지 못하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불안감에 매도세 우위. 밑에는 이 박스권 안으로 안착하지 못할까, 안착하지 못하면 최고 고점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또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우위가 돼버리면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안착하는 거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안에서. 자, 그 다음 이 박스권 안에서 1번 위치와 2번 위치를, 이게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스권이 이렇게 있죠. 이 박스권은 최소폭이 3%까지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순위선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기준봉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박스권이 작은 박스권일 때 뭐 10%일 수 있고, 그쵸? 10%일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굉장히 큰 박스권이다. 그럼 이게 한 50%가 될 수도 있어요. 기준봉으로 잡았을 때, 요렇게 나눴을 때, 이게 만약에 뭐 한 15%짜리 박스다. 기준봉이 여기 8%. 박스권 안에 한 개. 그런데 만약에 29%짜리 기준봉. 그렇게 되면은 이 박스권이 아니겠죠. 더 크게 봐야 되겠죠. 기준봉의 길이와 박스권의 총 이격도, 이걸 계산했을 때 기준봉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그 안에 박스권을 다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준봉이 크면은 더 큰 박스권을 봐야 되겠죠. 기준봉의 몸통보다 작은 박스권인데 근데 여기서 기준봉이 29%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얘는 이미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최고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박스권으로 보셔야 되죠.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되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박스권의 이격도보다 기준봉이 훨씬 커버리면 당연히 그 박스 뚫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더 큰 박스권을 봐야지. 예, 전부 다 이해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2번 눌렀으면 다시 돌아갈 뻔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네요. 그쵸, 한 개가. 아까 그 농사 매매 모아가기님 인트론 바이오랑 한국 프렌지 이것도 같이 봐줘야죠. 두 종목이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차트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차트들 이제 개별적인 개인적인 연구로 해서 이제 종가로 이제 수익을 내셨는데 갭 여러분들 갭 이 갭에서는 우리가 회귀선이라 그러죠. 돌아가려고 하는 저항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도 종가 끝난 상황에서 약 3%에서 5%대 3%에서 한 5%대 여기가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당기는 힘이. 그래서 우리가 만든 매매기법이 정문법이죠. 정문법. 밑으로는 후문법이고. 그래서 이런 갭이 발생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과거로 가봐. 지지와 저항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갭을 이렇게 띄웠다. 이렇게 띄웠다. 그리고 과거 차트를 봤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최후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굳이 높은 데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패턴들이 겁나게 많죠. 겁나게. 자, 윙이푸드. 윙이푸드. 자, 밑에서 한 5% 정도. 한 요 정도. 그럼 지금 보셔도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이걸 갖다 다시 좁혀. 지지와 저항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시면 1번, 안 보이시면 2번. 안 보이시면은 공부를 좀 기초,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보여야 초병서의 정문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종가법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매수를 하면은 올라가겠네. 이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가법을 무턱대고 막 한다기보다 이런 이제 방식들을 하나씩 캐치를 하면서 몇 번 매수가 될 것이다. 이거 근처에서 반등 나오겠네? 아니면은 뭐 수익권까지 다 안 넣었으니까 좀 더 모아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또 있죠. 고려산업. 이거 맞을까요? 네, 요거. 자, 요거 봅시다. 똑같이. 여기. 요 정도. 그쵸? 그럼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정문법 나오는 거고. 다시 줄 요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타점 나오죠. 또 과거로 요런 식으로 갭 점프 횡보 저항 점프 밟고 지지와 저항 이런 식이에요. 정문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종가법의 패턴을 알기에 또 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종가법을 잘하면은 자연스럽게 귀류봉 상승압도 잘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귀류봉 상승압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그래요. 종가법은 제가 생각하는 소액 투자 뭐 굳이 소액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소액 투자로 이제 주식 재테크를 시작한다면 진짜 소액으로도 실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주식 재테크다. 그렇게 이제 종가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요? 이걸 모르면은 큰일입니다. 이걸 모르면 진짜 큰일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돼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치사율이 100%래요. 항생제가 안 듣습니다. 항생제가 안 듣는 그런 박테리아를 우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박테리아가 계속해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슈퍼박테리아. 그래서 오늘 슈퍼박테리아 관련 주리들이 다 올라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올라왔어요. 그걸 갖다가 슈퍼박테리아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도 당연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사람은 괜찮아.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 한 6년 전인가요? 그 조류독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조류독감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익히면 괜찮아, 사람은 옮지 않아.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처음으로 조류독감에 감염되었다 라고 뉴스가 나왔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단지 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 야, 이러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오는 거 아니야? 인플레, 에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 뭐 이런 거 다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나라 돼지고기 많이 먹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1차적인 문제고, 문제는 이 슈퍼박테리아가 계속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질병의 마지막 위험은 사람으로의 전염이에요. 돼지 치사율 100%인데 이게 혹시라도 사람에 전염되는 사례가 나오면 사람 100% 죽는다는 거예요, 걸리면. 전염도도 굉장히 강한데. 그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것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단지 돼지가 감염돼가지고 돼지 죽는다, 물가 오른다, 그래서 상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람으로의 전염 가능성. 지금 뭐 전혀 없다 그러죠. 전혀 없다 그래요. 조류독감도 예전에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사례가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위험은 사람으로의 전염.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종가법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주가 상승은 100%, 100%는 아니죠. 이슈에 기대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주가 상승은 이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 다음이 차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트를 갖다가 완전히 빼놓을 수 없죠. 왜? 이슈에 빠른 사람이, 이슈에 빠른 단체, 주체가 이미 모아두니까. 장부는 속일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 근데 차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근거 있는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다시 이슈가 크게 터지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미 지하경제의 설이죠. 풍문이 돕니다. 그리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풍문이 이슈가 돼서 빵 뉴스로 터져버리는 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9월 18일 매매 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키워드 아프리카 돼지열병, 스마트 축사, 인플루엔자, 유가 폭등, 지능형 발전,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셨습니다. 통화 플랫폼, 유튜브, 갤럭시 폴드. 오늘 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댓글도 남겨놨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왔어. 지금 뭐 파주뿐만 아니라 지금 연천에서도 지금 의심된다 해서 지금 긴급 방역, 방역, 한다고 지금 하죠. 내일 또, 굉장히 또 흔들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너무 박테리아 쪽에서 단타 매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지금 얘네들 갭이 너무 크잖아요. 나중에 그거 채우러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잡았어요. 내일 이제 다 올라가지고 수익 나면 좋지. 그런데 갭 채우러 내려오면요. 무조건 대장주 아니면은 그 뒤로 따라가는 애들. 오늘 보니까 앞에 막 이글벳하고 젤바이오하고 막 이런 종목들이 하림, 진바이오 막 이런 애들 막 치고 올라갈 때 밑에서 어설프게 따라가는 애들, 요놈들도 상한가 가겠지 하고 따라잡는 물량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 중에 일부가 버럭게 되죠. 버럭게 밑거리 쭉 달면서 잘못 잡으면 그렇거든요. 이거라도 잡고 타고 와야지. 썩은 동아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잃는 분들이 더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